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벌써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1월 9일이에요. 벌써 1월 9일 월요일은 항상 뭔가 긴장이 약간 좀 오면서도 좀 신이 나죠. 신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감도 가지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시작될까? 또 주식시장이 또 원하는 만큼 상승을 할 것인지 폭락을 할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어떤 분은 상당히 설레요. 뭐 첫사랑한 것처럼 설레입니까? 하여튼 월요일은 신납니다. 저와 함께 한번 또 하루를 즐겁게 재미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제 영상 자꾸 듣는 분들은 뭔가 좋은 기운을 받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꾸준하게 찾아오신 분들, 항상 저랑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은 참 훌륭합니다. 한편으로는 독한 분들이야. 독한 분들. 응? 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일어나 가지고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또 출석 댓글 달아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교시만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교시, 3교시, 4교시 다 다는 분도 있어요. 다 듣고 출석 인증하고 저랑 함께 하는 겁니다. 저도 영상 올리는 놈도 독한 놈이지만 같이 따라온 사람도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도끼가 나중에는 큰 빛을 보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무슨 자료를 봤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요즘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인가? 이분이 상당히 요즘 뭐 핫한가 보더라고요. 오은영 박사. 여성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교수인가요? 하여튼 뭐 의사 같기도 한데, 정신과 의사라나 모르겠다. 하여튼 이분이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 상당히 웃깁니다. 요즘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사람 있는가요?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는 사람을 잘 요즘 많이 만나긴 하지만은 많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글귀들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겁먹지 않는다. 겁을 먹지 않는다. 겁먹지 않는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다.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당당하게 상대를 대하라. 좋은 문구 같습니다. 겁을 먹지 않는다. 당당해라. 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선은 침착하게 마음을 다 잡고 냉정해져야 한다.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더 차분하고 더 차갑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더 차분하고 더 차갑게 행동해라. 세 번째, 당당하게 행동한다. 당당해자.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따위는 내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란 듯이 상대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례함을 거절해라.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내 기분을 상대에게 꼭 알려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례함.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무례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싫더라고요.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예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도 잘 안 보는데 만날 필요도 없고 어울릴 필요도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무례함이 있으면은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자. 철저하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무례했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례했던 사람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은 이것만 꼭 기억해 봅시다. 절대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너에게 무례했던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인연이다. 어차피 지나갈 인연입니다. 일단은 또 한번 삼성전자 열심히 한번 또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스피커폰으로 들어도 되고 이어폰으로 들어도 됩니다. 영상 볼 필요 없어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3에서 그 하만하고 함께 미래형 모빌리티죠.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 레디케어하고 레디튠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일상과 차량 내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합니다. 갑자기 라스베가스라니까, 라스베가스는 있고
카지노 유명한 데 아닙니까? 카지노. 저는 뭐 이렇게 뭐 도박이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라스베가스 가고 싶네요. 한번 구경도 해보고 싶은데 가보질 못해가지고. 가보신 분도 있나요? 라스베가스. 꼭 기회 되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과 하만은 두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량 내 탑승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운전자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가지고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모습을 시연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시연한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만이 공동 개발한 그 레디케어는 차량이 운전자의 상태 변화를 인지를 해요. 그리고 최상의 운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기능들을 작동시키는 안전운전 지원 솔루션이야. 안전운전 지원 솔루션이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디케어의 그 인지부주의 감지는 그 새롭게 개발된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인가 봐요. 머신러닝. 그리고 운전자의 그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지를 해요. 그래서 상황별 맞춤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차량 내 그 카메라하고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의 표정이나 시선, 눈, 뜬 정도 등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운전자의 그 시야랑 인지 능력을 실시간으로 막 측정을 해. 측정을 해서 만일 운전자가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지만은 다른 생각에 빠진 경우라면 뭐 경고 메시지나 뭐 음향, 조명, 공조 장치 등 이렇게 차량 안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제 주의를 이제 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레디케어의 그 스트레스 없는 경로 안내는 뭐 교통 체증이나 날씨 변화 등 그 실시간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를 해서 운전자의 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경로를 제한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웨어러블 기기로 인해 가지고 이 측정한 심박 정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요 운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밀리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가 적은 운전 경로를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차량 내 경험과 집안의 일상을 연결을 해 가지고 아주 더욱 편리한 생활을 이제 구현하는 스마트 싱스 기반의 연결성을 강조를 해요. 이 스마트 싱스를 통해 가지고 출발 전에 집에서 차량 환경을 미리 제한다거나 차 안에서 집안의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주행 중에 원격으로 집안의 TV나 공기청정기나 조명 등이 휴식 모드로 작동하도록 실행을 하면은 집에 도착해서 바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하만은 그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사운드를 제공해요. 그래서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카 오디오 솔루션인 레디튠도 선보였습니다. 아주 중요해, 카오디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노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카오디오. 일단 레디튠은 그 카오디오에 탑재된 사운드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특성과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퀄라이저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탑승자의 그 수나 그 좌석 위치에 맞춰서 사운드를 제공한다. 좋다, 사운드. 예를 들어서 흡사 실제 공연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소리를 구현하는 거죠. 소리를 구현하는 그 라이브 테마, 그 선명하고 펑키한 베이스 음향을 구현하는 클럽 테마,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라이브 테마, 클럽 테마. 클럽에 한번 가야 하나? 클럽.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뭐 나이 먹어서 클럽에 받아주진 않겠지만은 어디 가야 돼? 저기 뭐야나? 콜라텍 가야 하나? 하여튼 좋은 기능들이 좀 있네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이제 뽐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 또 삼성전자 아주 훌륭해요. 이번에 또 절대 강자였던 그 IBM을 눌렀어. IBM. 뭘 눌렀냐? 지난해 보니까 미국의 그 실용 특허 있어요. 특허를 취득 건수 1위를 차지했다. 1위. 1등이다. 실용 특허 취득 1등. LG는 3등을 차지했네요. 와, LG 대단하다. LG 3등 차지했고 29년간 1등을 지켰던 IBM은 결국 2위로 물러섰다. 야, 29년간 1등이었대요. 29년간. IBM 이런 기업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네요. 중국 화웨이 전문 매체가 있는데 화웨이 센트럴 등 그 외신들이 그러는데 미국의 특허 전문 법무법인이 있어요. 헤리티 앤드 캐리티. 참 특이했네요. 헤리티 앤드 헤리티인데 그 300개 기업의 특허 건수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연례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집계를 해보니까 삼성은 지난해 8,513건, 많이도 했다. 8,513건의 미국 실용 특허를 등록을 했어. 그리고 2021년과 비슷한 기록을 세웠는데
삼성은 2017년부터 연간 8,00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하고 음성통신 특허가 많았고, 지난해 LG의 그 미 특허 건수는 4,580건이에요. 전년보다 약 5% 증가를 했고요. 전체 3위에 올랐다고 하죠. 외신들은 IBM이 추락에 주목을 하는데, 지난해 IBM이 등록한 특허 건수가 4,743건인 것 같아요. 전년보다 많이 줄었네. 44%나 감소했고, 29년 만에 처음으로 1등을 뺏긴 거야. 그 IBM의 특허는 반도체하고 하드웨어, 메모리 등에서 특히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IBM의 그 수석 부사장이 그런 것 같아요. 수석 부사장이 우리는 더 이상 특허 숫자로 시장을 주도하는데 집착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강력한 지적자산권 수입을 창출해내고 IBM의 최우선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한다. 하여튼 IBM이 96년 이후 벌어들인 IP 수입이 270억 달러야. 와, 34조 원을 넘네요. 지적자산권이 34조 원. 대단합니다. 화웨이 센트럴은 IBM이 지난 2020년 이후 핵심 사업 특허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잡다한 특허 출원 작업에 인력 투입을 좀 줄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아까 다리오길은 앞으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등 이런 분야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집계에 보니까 4위가 3,056건을 등록한 도요타 자동차였습니다. 5위는 캐논 3,046건, 6위는 대만 반도체, 그 위탁 기업이죠. TSMC 3,038건이네요. 7위가 중국의 전자기업 화웨이고요. 화웨이의 그 특허 건수는 3,023건으로 전년보다 3% 증가했네요. 그 화웨이 센트럴은 이를 두고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위 10위권에 들었다고 강조를 해요. 참 대단한 기업이죠.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그 바이트댄스는 전년보다 84%나 많은 특허를 취득해서 300개 기업 중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인터넷 기업이죠. 바이두의 그 취득 건수도 43%로 늘었네요. 알리바바 37%, 텐센트 24%. 아주 중국 기업들이 그 증가율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중국 애들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역시 중국이야. 그리고 또 우리 한종희 우리 부회장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얼굴이 좀 훈남이네요. 보니까 이 디바이스 경험의 부문장인데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그 IT 전시 CES 2023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지난해 그 공헌한 그 M&A 작업을 두고 현재도 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M&A 하려는가 보네. 그래서 한 부회장은 올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처럼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올 한 해는 가전하고 모바일 반도체 사업 모두 시설 투자를 지난해보다는 줄이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자신한 거야. 한 부회장은 지난 6일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져요. 삼성의 그 대형 M&A 추진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지난해 CES 직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발발했고 참 중국 봉쇄에 뭐 미중 갈등에 뭐 물류난에 환율 위기 막 이런 게 막 겹치다 보니 M&A가 지연됐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일상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그 한 부회장은 지난해 1월이죠. 열린 CES에서 대형 M&A는 그 부품과 세트 두 부분에서 모두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장담한 바 있어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지난해 삼성은 대형 M&A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한 부회장은 사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M&A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알아달라. 그렇게 덧붙였어요. 시장에 떠도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간 6기 8강 다이오드 이 동맹설에 관련해서는 뭐 M&A랑 똑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서로 소원해졌다가 다시 또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고 충분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한 부회장은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에 대해서 이를 굳이 부정하지 않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1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 감소한 어닝 쇼크 수준의 그 잠정 실적을 이달 6일 발표를 했고, 한 부회장은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것은 아니지만은 기대가 컸던 만큼 그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해 아쉽다. 올해는 경기 상황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올 1분기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기대가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 경기 반등 시점에 대해서 하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면서도 희망사항이다. 그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그는 복합적인 거시 상황에서 경기 반등 시점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하죠. 고환율, 고금리 등 이런 여러 이슈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다르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부회장은 그러면서도 감사를 비롯해서 시설 투자 감축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거리를 뒀고 경기 악화 상황에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 부회장은 하여튼 감산을 비롯해서 시설 투자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히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경기 악화 상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직까지 시설 투자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적도 없고 계획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DX 부분뿐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안다고 하죠. 하여튼 지난해 시설 투자 규모 차이에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한 부회장은 1년 전 스마트폰 등 중국 시장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그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한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확산, 봉쇄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휴대폰, TV, 냉장고 등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수요가 위축된 이유는 찾았다고 합니다. 제품 유통 등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여 그리고 또 스마트 TV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나름의 그 체계가 있는데 항상 미국, 유럽 중심으로 운행했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신모델에는 사용자 환경 경험도 중국을 위한 것으로 변경이 나왔답니다. 중국 시장 확실하게 한번 공략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회장은 기존의 소비자 가전과 IT 모바일 그 사업부를 통해서 DX 부분이 출범한 이후에 소외를 두고는 초연결 경험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하죠. 이어서 제품끼리 연결시켜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해야 함에도 TV, 모바일, 생활가전이 다 주인공처럼 앞서 나갔다면서 이제 그걸 묶어가지고 우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바일이 없으면 TV로, TV가 없으면 냉장고로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부회장이 또 그간의 신성장 동력으로 언급한 로봇과 이 메타버스 분야 준비에 관해서는 기술 개발을 멈춘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부회장님 얼굴 잘생긴 것처럼 일도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보니까 삼성전자는 또 이제 해마다 그걸 주잖아요. 성과 같은 걸 주는데 왜 우리 회사는 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은 이거 불법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죠. 성과급은 근로자 연봉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기업마다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쩌다 직장인 팀이 성과급에 관련된 궁금증을 한번 질의응답으로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일단은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불법 아니냐 물어보니까 성과급은 노동관계법상 이 규정된 그 금품이 아니라고 하네요. 즉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방법,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하거나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도 없고 줘도 합법, 안 줘도 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성과급을 줄 수 없나? 그럼 성과급은 회사가 돈을 벌면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통상 영업 적자가 난 경우에는 성과가 없으니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PS하고 PI는 뭐냐? 일반적으로 그 PS, Profit Sharing이죠. 이것은 초과 이익 분배금을 말하는 거야. PS 나와 있죠. 회사가 영업이익을 크게 냈으니까 이를 직원과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PI는 뭐냐? 그 프로덕티비티 맞냐? 프로덕티비티. 영어로부터 해가지고 큰일 났네. 그 인센티브인데
생산성 경력금으로 생산성 경력금이에요. 성과가 좋은 기업이나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PS하고 PI는 연 1회 받냐? 물어보니까 회사마다 다르다. 반드시 PS, PI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의 경우는 그 초과 이익 성과급이 있어요. OPI라는데 이걸 연 1회 주는 거 봐요. 그리고 목표 달성 장려금 TAI인데 이거를 연 2회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상당수 기업은 PI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 1회 PS만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과급도 세금을 떼냐? 뗀다. 우리가 칼같이 떼겠죠.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 급여와 같이 4대 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을 한답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때 반영하겠죠. 그럼 퇴직하고 나면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를 이미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어요. 지난해 7월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1년 초에 지급한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답니다. 통상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만 지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퇴직금에 성과급도 포함되느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이에요. 서울고등법원이 단기 순이익을 달성하면은 지급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성과급은 복지가 아니라 급여로 봐야 한다. 판결했습니다. 급여. 그래서 당연히 퇴직금 할 때 반영되겠죠. 그 특별 위로금도 성과급이냐? 그 성과급을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사측이 약속한 경우는 이는 임금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려금, 위로금, 포상금 등은 지급 의무 없이 은혜적이나 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답니다. 단 위로금은 성과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